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 어떤 각오를 갖지 않으면은 그 관습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선진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를 개혁하는 방법이 바로 공공부문 선진화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선진화 제1기에 이어 지난해 5월부터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정을 핵심 과제로 하는 2기 선진화에 돌입했다. 지난해 이명박 정권은 경영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4명의 기관장을 해임시켰다. 이들 기관장들의 공통점은 노동조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경영 성과가 좋아도 정부 지침에 반발하는 노조가 있는 기관은 꼴찌를 받는다. 모든 경영평가의 핵심은 노조관계라는 거죠. 노동조합을 장악하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라. 기존의 노동조합과 맺고 있는 단협 중에서 경영권, 인사권에 침해된다고 생각되는 그거 다 삭제해라. 감히 노동조합이 인사정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 협의를 해? 더 나아가 동의하는 건 못 봐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기관장은 해입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장들은 경영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길들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2008년 현 정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공단 이사장은 2009년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러자 노조 간부 12명 중에서 7명을 해고하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공격과 성과급 체계를 강화해서 비정규직들을 대규모로 해고시켰다. 저희 기관장이 그 인원 감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아서 경고를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직원들은 거의 뭐 명퇴 신청한 사람들 외에는 다 무보직으로 각 지점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배치를 시켜놓고 인원 감축에는 우리 비정규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진화라는 게 뭐 물론 비정규직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선진화에 비정규직이 제일 앞장서는 타켓이 되는 거예요, 해고에.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고 BSC는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단 하나의 낭비도 없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실시간으로 직원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고 누가 놀고 있고 누가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며 누가 어떤 낭비를 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경영자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ERP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탄탄한 감시 시스템 하에 측정된 개별 성과 시스템은 연봉제의 주요한 토대로 쓰인다.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적은 연봉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아주 공식화하는 거죠. 임금 이상을 요구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측이 원하는 성과를 제시하고 그것에 못 미치는 직원들은 당연히 저임금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 미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나게끔 퇴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모든 노동자는 자동으로 성과에 집착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정부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급여 체계 수술에 나섰습니다.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신입 직원에 이어서 기존 직원의 임금도 깎기로 했습니다. 2010년
정부는 공공기관에 개인별 차등폭을 늘리는 성과 연봉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6월 말까지, 기타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전면 도입해야 한다.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은 더 이상 임금 교섭에 나설 수 없다.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모든 노동자는 사용자가 측정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사용자와 직접 체결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소멸이죠. 예, 연봉제가 도입되면 이제 노동조합의 깃발을 내려야 됩니다. 핵심적으로요. 무엇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진 않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집단적 노사관계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수년간 진행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 목줄을 죄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낼 수 있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실질 임금은 삭감된다. 정부가 대졸 초임 임금을 삭감시켰는데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 직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삭감이 안 되니까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연봉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대졸 초임 삭감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 잘한 사람한테 더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성과에 근거해서 보상한다는 의미보다는 아예 노골적으로 임금을 깎겠다는 의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성과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을 깎는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계속 성과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을 아예 아웃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연봉제는 퇴출 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 핵심입니다.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나가면 부당해고라 그러는데 그때는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과를 못 내니까. 알아서 나가죠. 상황이 이런데 이미 노동조합은 무력화됐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서 나가는 노동자를 도와주지도 함께 싸우지도 못하게 되고 만다. 지난해 2월 6일 단체 교습을 준비하고 있던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 지부에 한 장의 공문이 날라왔다. 단체 협약 해지 통보서다. 원장 박기성의 단체 협약 해지 이유는 노조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보기엔 좌파 박사들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과제도 덜 주고 임금도 덜 주고 싶고 임금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남겨줘야 되는데 평가권이 원장한테 많지 않고 평가를 남겨주면 한 2년만 딜을 알아주면 이제 해고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계산들을 하는데 딱 보니까 단협이 막히었던 거였고요. 이후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했으나 박기성 원장은 한 명의 노무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숨어버렸다. 뉴라이트 백인 시국 선언도 하시고요. 오시자마자 복고일시를 초청해서 노동조합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뭐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비정규직화시켜야 된다.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삭제해야 된다. 결국 MB 정권의 비호를 받던 박기성 원장은 물러났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지부의 단체 협약은 여전히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다 선전포고죠. 이 노사관계라는 게 단협에 의해서 암묵적인 그 정전협정 같은 거잖아요. 수평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해서 이런 평화관계를 깨트리겠다는 어떤 선언이었던 거고. 강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듯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평가, 노동통제, 단체협약 해지, 성과급 연봉제라는 이름의 강을 따라가다 보면 구조조정 혹은 민영화라는 큰 바다가 나온다. 철도는 2010년 적자 50% 감축,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 철도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규모 인원 감축과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 부문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도입 도매 부문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도 올해 5월이면 전력산업구조 개편 방안이 발표되고 단계적 민영화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해체하고 출연 연구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관련 정부 부처로 이관함으로써 부처별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일부 영역은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대표를 포함 2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투자 전문가 7인위원회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수의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의료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열람, MSO 등 여러 가지 법안도 도입하려고 한다. 공기업 선진화는 결국은 이런 시장 원리, 수익 원리를 도입하는 건데 감세하느라고 국가 재정이 거의 지금 펑크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민간으로 남겨서 이용자들이 요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재정 책임을 피할 수 있고 만약에 민영화할 경우에는 또 매각 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